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일본의 대지진 징후, 공포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여행을 가신 분들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시고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가능하면은 다른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본에 대지진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하지만 대지진이 발생한다면은 인명피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금융시장 타격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때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 충격이 올 수 있는지, 어떤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지진 공포, 이게 루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본 기상청에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기상청뿐만 아니라 기시다 일본 총리까지도 중앙아시아 방문 일정,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30만 명 이상이 숨지고 30m에 달하는 쓰나미가 일본을 덮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인들도 공포가 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을 자주 겪는 사람들이라서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을 텐데 그래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지진이 예상되는 곳, 여기를 살펴보면은 난카이 해곡, 여기라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여기와는 위치가 조금 달라요. 중요한 거는 일본의 주요 산업단지가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지진 피해, 그리고 쓰나미 피해, 이런 게 와서 전기, 교통, 이런 것이 마비가 된다고 하면은 일본 내 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거예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고 제조업보다는 농업, 어업, 이런 산업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이제 일본 피해가 생겼으니까 복구하는데 돈을 쓰려고 해외에 있던 자산, 이거를 팔고 일본 돈으로 다시 바꾸는 과정, 이게 있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띄었거든요. 피해를 복구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던 돈을 일본이 다시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좀 안정이 됐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돈을 뿌려서 어느 정도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일본이 금리를 7월 말에 0.25% 인상을 하고 엔화가 급등을 하고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니까 해외에 있던 그 일본 돈들 다른 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그래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해외에 있던 자산을 팔아서 다시 일본으로 보낸다. 어떻게 되겠죠?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 번 더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쪽 지역은 원전보다 산업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일단 이 빨간색 부분 안에 포함되는 산업들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일본 자동차 산업 핵심이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아이치현, 여기에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도요타 본사가 저기 있다고 합니다. 본사뿐만 아니라 공장들 역시도 다 저기에 몰려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청업체들 역시도 이 지역 부근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 면 안에 다 포함이 됐어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도요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진이 와서 교통망이 무너지거나 쓰나미가 와서 공장 가동이 안 될 때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 큰 변동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 도요타 공장이 하도 많이 몰려 있으니까 도시 이름 자체가 도요타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도요타시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울산시, 여기 시 이름을 현대시로 바꿨다는 거죠. 그만큼 일본 자동차 생산 공장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 역시도 이 빨간색 지역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시바, 샤프, 뭐 이런 기업들, 이름 들어봤을 기업들 여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사실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일본의 화학 공장들도 빨간색 면 안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시즈오카현 여기를 중심으로 몰려 있는데 화학산업이니까 뭐 별거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서 꼭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한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제한을 걸 때 포함된 품목입니다. 이게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이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화수소, 이건 역시도 지진이 왔을 때 피해가 예상되는 그 지역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본 기업 중에 스텔라 케미파, 모리타 화학, 전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도체, 자동차 이런 공급망들이 이번 지진 피해 예상 거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물론 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2019년 수출 규제 이후에 국산화 많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화학산업,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전부 다 우리나라하고 경쟁하는 그런 산업이죠. 물론 일본에 지진이 오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본은 아니지만 대만에서 지진이 나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1999년 9월 대만에서 7.6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만 반도체 생산이 전부 멈췄고 그리고 그 다음 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24%나 급등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 미국의 마이크론, 대만의 TSMC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미 1공장은 지었고 2공장, 3공장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TSMC 공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지역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런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이런 것들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시다가 해외 순방 일정 다 취소를 하고 국내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핵심 산업 단지인데 여기 잘못 지진이 나서 피해가 오게 되면은 정말 국가적으로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오더라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대지진 공포 확산이 되고 있는데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기상청, 기시다 총리 이렇게 나서는 것 보니까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동일본 대지진 때는 발생한 곳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던 곳, 제조업보다는 농업업 이런 산업 기반이 있는 곳이어서 글로벌 공급망에는 타격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피해가 예상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일본의 자동차 산업, 도요타 공장, 하청 업체들 여기에 몰려 있고 또 일본의 반도체 공장들도 몰려 있습니다. 화학 공장들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본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이런 화학 제품, 그리고 반도체를 씻을 수 있는 반도체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불화수소, 이런 것 역시도 다 저 지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어느 정도 국산화가 진행이 됐지만 만일 일본에 피해가 와서 생산이 중단될 경우에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자동차 공급 이런 것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본에 대지진이 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 피해가 발생한다면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일본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2011년 당시에도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돈을 풀어서 어느 정도 막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얼마 전에 이미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어 놨어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또 다른 충격이 온다, 지진 충격이 온다, 전 세계 주가가 한 단계 더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계좌로 후원해주신 문학근님, 최주연님, 이승태님, 그리고 커피 드시라고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